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담보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업으로 내 모든 시간을 공부에만 투자했을 때와 직장을 다니며 틈틈이 공부했을 때를 비교하고,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공부를 몇 시간씩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번에 비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업이나 병행으로 공부를 하면서 동차를 해야 할지 1차만 공부할지 고민이신 분들도 끝까지 보시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명확히 잡히실 겁니다. 먼저 전업으로 했을 때 장단점입니다. 단점으로는 경제적, 시간적 낭비가 굉장히 클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소득 활동 없이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는 했지만 아쉽게도 운이 안 따라주어 떨어지게 된다면 시간적, 경제적, 멘탈적으로 타격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죽자고 달려들어 공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긴 하지만, 이 또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 나갈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장점으로는 온전히 공부에만 몰두할 수 있어서 스스로 시간을 굉장히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차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적합하기도 합니다. 저도 작년에 동차로 공부할 때 제 시간을 관리하면서 공부를 했었는데, 이게 24시간을 내 맘대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정말 공부하기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에는 직장을 다녔을 때 장단점입니다. 단점으로는 절대적인 시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하루 종일 낼 수 있는 시간은 주말 이틀 뿐이고, 하루에도 최대로 낼 수 있는 시간은 잠을 줄여가면서 공부했을 때 최대 5시간 정도입니다. 이것은 공부에만 집중하는 시간이며, 쉬는 시간, 밥 먹는 시간들은 제외한 시간입니다. 온전히 오롯이 공부만 하는 시간. 그래서 저는 8월부터 꾸준히 좀 잠을 줄여가면서 신체 리듬을 공부에 좀 최적화시켜 갔습니다. 장점으로는 심적 부담감이 좀 적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소득 활동으로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지고, 그로 인한 멘탈 관리가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공부도 한결 편한 마음가짐으로 할 수 있어서 좀 안정적이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도 작년에 전업으로 동차 공부할 때랑은 전혀 다르게 규칙적이고 기본적인 소득이 좀 받쳐주니까 좀 더 편하게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공부 과목 수와 공부 시간의 차이입니다. 전업으로 공부했을 때는 하루 최대 14시간까지도 사용할 수 있었고, 이 하루 모든 시간을 공부에 투자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루 6과목을 전범위로 돌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했을 때에는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이 5시간 25분에 불과해서 동차보다 과목 수가 적은 4과목으로 2차만 공부한다고 하지만 평일에는 2개 과목, 많으면 3개 과목을 전범위로 돌리는 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저는 동차로 공부할 때는 1차는 연초부터 쭉 공부하다가 7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차의 전업으로 매진하여서 공부 시간을 약 1200시간 정도 사용했고, 직장을 다니며 1월부터 공부했을 때에는 총 공부 시간은 870시간 정도 사용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만 보여도 확실히 좀 직장을 다니면서 연초부터 2차만 공부했던 24년도가 좀 안정적으로 보이는데요. 이로 인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잘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소득이 없어도 버틸 수 있고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전업 동차로 도전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적으로 안정을 유지하면서 직장 외의 시간을 고정적으로, 규칙적으로 공부에 사용할 수 있다면 병행하시면서 1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차, 2차 나눠서 공부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동차로 공부하세요. 이게 작년부터 낌새가 보이긴 했는데 올해 35회 시험부터 좀 확실해진 부분이, 1차 과목에 2차 과목 문제를 좀 많이 출제하고 2차 과목에도 1차 과목 문제를 출제해서 시험의 난이도 조절을 하더라고요. 가장 큰 예로 중개사법인데요. 원래 중개사법은 좀 전략 과목으로 점수를 가장 높게 받아서 좀 나머지 공법이랑 공시세법을 평균 점수로 올려주는, 도와주는 그런 과목이었습니다. 근데 몇 해 전부터 1차 민법 문제를 좀 많이 시작하더니 평균 3-4문제를 민법 문제로 냈었는데, 올해는 무려 9문제나 출제하면서 2차만 공부하는 저 같은 수험생들에게 큰 난관이었습니다. 공법이야 원래 워낙 범위가 넓어가지고 좀 깊숙한 곳에서 문제를 내면서 좀 난이도 조절하기 쉬운 과목이라 좀 어느 정도 기존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가는 듯 한데, 중개사법은 저희 공인중개사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과목이기도 해서 그런지 한 해 한 해 난이도를 좀 훅훅 올려버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개사법 점수를 좀 잘 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은 동차로 공부하신 분들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동차로 공부하면 좋은 게 1차만 할 때는 솔직히 할만합니다. 과목이 2개밖에 안 돼서. 그래서 심적 부담이 적은 데에 비해서 2차는 과목이 4개라서 1차만 공부했을 때보다 훨씬 부담감이 커집니다. 그리고 공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워낙 범위가 넓고 휘발성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1차만 붙더라도 일단은 동차를 공부해 두면 그 이듬해 2차만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진짜 훨씬 수월해져요. 어떻게 보면 공법만 2년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범위는 진짜 2년 정도 공부해도 못할 범위긴 합니다. 그래서 동차로 공부하는데 1차에 주력으로 두고 2차는 날리듯이 공부를 했어도 어쨌든 이게 한번 머릿속에 들어왔던 내용이라 다음번에 2차만 공부할 때 이해하기도 훨씬 쉬워지고 공부 방법도 깨닫기 때문에 더욱 부담은 적어집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동차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전업으로 할지 병행을 할지 정하셨으면 학원을 갈지 인강을 들을지 고민하실 텐데요. 바로 이어지는 영상에서 확인하시고 도움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담보였습니다.